네, 김과장의 시사 속풀이 3인칭 시사 시점 김과장의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김과장의 장윤선 정치 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 저희 모습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인증 이벤트 실시합니다. 지금 방송 중인 뉴스 하이킥의 유튜브 실시간 생방송 화면을 찍으셔서요.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응모가 완료됩니다.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오늘도 한 분께 피자 쿠폰 보내드리고요. 당첨자는 오늘 저녁 7시 35분에 발표해 드립니다. 네, 그럼 먼저 장윤성 기자, 오늘의 이슈 어떤 내용 가져오셨습니까? 김건희 여사 팬클럽 키우면서 김해 정치 나서나. 팬클럽을 키우면서. 팬클럽이 점점 논란의 중심에 들어오고 있어가지고요. 오늘 네.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팬클럽의 회장? 네. 예, 뭐 강신업 변호사란 분, 네. 이분이 뭐 막말을 막 글로 올리고 해서 논란이 좀 확산되는 것 같은데요. 네,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계속 지금 이 순간에도 시끄럽고 있는 중인데요. 예. 페이스북에 욕설 게시물을 올렸다가 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사평론가 유창선 씨를 향한 욕설이었는데요. 네. 내가 코 묻은 돈이나 탐낼 사람으로 보이더냐. 그지 같은 땡땡. 개땡땡, 듣보잡 등등 참 방송에서 입에 담기 힘든 수준의 욕설을 퍼부어서 네. 상당한 논란이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변호사란 분이 네. 그리고 대통령 부인의 뭐 팬클럽 회장이란 분이 네. 욕설을 공개적으로 왜 그런 겁니까? 사연이 좀 있는데요. 예. 취재를 좀 해보면 시사평론가 유창선 씨가 먼저 페이스북에 올린 글 때문에 좀 화가 나신 것 같아요. 네. 강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매관매직 척결 국민연대라는 단체를 만들면서 네. 10,000원씩 그 가입비 모금에 나서자 유창선 씨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단지 사진 공개 통로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 문제다. 언젠가는 터질 윤석열 정부의 지뢰라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강 변호사를 저격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제 네. 이걸 본 강 변호사가 이제 앞서 언급한 대로 페이스북에 유창선 씨를 향한 욕설을 마구 올린 것이죠. 어허. 그러면서 밤사이에 이 게시물이 막 확산되면서 네. 다시 유창선 씨가 강 변호사를 향해서 자신을 향한 욕설 게시물을 내려라. 그리고 사과해라. 그렇지 않으면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강 네. 변호사는 다시 또 유 씨를 향해서 자신과 매간매직 척결 국민연대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러면서 사과하고 그리고 안 하면 고소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난타전 양상으로 막 가고 있는 건데요. 네. 밤사이에 이런 설전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또 다른 한 분이 참전을 합니다. 누굽니까? 누구냐? 바로 진중건 교수인데요. 아하. 김 여사를 향해서 여사님 이분 정리하세요. 더 큰 사고 치기 전에 이제 이런 글을 또 올렸거든요. 네. 이러니까 강 변호사가 이번에는 또 진 교수를 향해서 또 메시지를 날립니다. 뭐라 그러냐면 진중권은 강신업이 도대체 무슨 사고를 쳤다는 건지 답변해라. 24시간 24시 안에 답변하지 않으면 또 명예훼손 고소 법적 조치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진중권이 그 참새 성정을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단다. 김 여사를 공격하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아이고. 글을 올려서 사실상 이게 돌고 돌아서 고소고발전이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분만 세 분입니다. 네. 그 3자 고소고발전 뭐 이렇게 전개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팬클럽 내부에서는 어떤 양상 논란이 좀 있어요. 예. 그 강 변호사를 탈퇴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좀 그 손절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 것이죠. 네. 뿐만 아니라 이제 김 여사가 이런 분란의 확산을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백가쟁명식 의견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다만 김 여사의 팬클럽 정치에 대해서는 정치권 내부에서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이원욱 의원이 페이스북에 직격탄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내조가 아니라 김의 정치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아하. 대선 전에 약속한 조용한 내조와 다르게 매일 공식 행보를 보이고 있고 통합을 말하면서 사실상 자신의 팬클럽을 키우는 영부인이다 보니까 네. 대통령 뒤에 진짜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라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강신업 변호사가 모금을 하면서 회원을 모집 중인 단체죠. 매관매직 척결 국민연대 고문을 맡으신 분입니다. 심평 변호사 연결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심평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 그동안 뭐 여야 가리지 않고 쓴소리 바른소리 많이 해주셨는데
아이고, 예. 네, 지금 이 메간매직 척결 국민연대라는 좀 논란의 대상인 단체의 고문을 맡으셨다고요? 그게 좀 오해가 있는데요. 네. 저한테 뭐 어떤 그 모임이나 회의에 가입해달라는 그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내가 나이도 많은 사람이 가입할 수는 없고, 예. 다만 나한테 어렵게 부탁을 하는 사정을 고려해서, 네. 고문 정도로 해놔가지고, 내가 어떤 직책을 수행하지는 않게, 네. 그렇게 해달라는 식으로 저는 고문을 맡곤 하지요. 네. 단 하나의 예배가, 예. 올해 연초에 낡은 기종의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출교를 했다가 숨진 고 심정민 소령이 있지요. 네네, 있었습니다. 네. 그 심소령을 추모하는 모임의 회장을 맡은 외에는 네. 제가 일체 다른 단체에 관여를 안 합니다. 네. 관여를 안 하기 위해서 고문 정도로 해놔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요청을 하신 강신업 변호사로부터 직접 요청을 받고서 고문 수락은 하신 거죠? 고문 수락을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네. 관여할 수 없으니까 네. 또 알아서 올려라. 예. 그 정도로 해달라. 알겠습니다. 만족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네네. 그런 상태시라면 지금 논란을 지켜보시면서 상당히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예. 논란의 대상인 강신업 변호사, 현재 김건희 여사 팬클럽 운영 중이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영부인의 팬클럽을 운영하면서 회비를 받는 단체를 만들어서 회원 모집을 한다. 예. 이것이 논란이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회비를 받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죠. 네. 그러나 회원 모집을 하면서 바로 회비를 내걸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네. 조금은 뭐라고 할까 깊이가 없죠. 얄팍한 그런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네. 또 저는 강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 팬클럽을 운영하면서 또 이거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거기에 관해서 네. 메간매직 척결 국민인데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 네.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하, 예. 인터뷰하신 내용 기사를 제가 보니까 이 단체 운영에 대해서 비판했던 유창선 박사에 대해서 좀 존중하시고 비판 의견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예. 만약 그렇다면 이 단체 고문직 유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제가 저는 유창선 선생이 네. 아주 마음이 맑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지적하는 것은 아마 옳을 것이다고 생각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나아가서 이 메간매직 척결 국민연대가 네. 다른 의도가 들어간 단체라 그러면 저는 서슴없이 거기서 나오죠. 네. 최근에 새 정부 또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이제 말씀 주시고 계신데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좀 공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팬클럽을 통한 사적인 활동을 좀 줄여야 된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필요성은 있지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의견을 갖는데요. 네. 과거에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청와대 구중궁궐 안에 단절되어서 네. 어떤 국민과의 소통을 좀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하는 이런 활동들이 네. 물론 과거의 방식과는 다르니까 조금 낯설고 좀 거북한 면이 있겠습니다만은 새로운 시대의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국가 지도자와 부인이 갖는 좀 다른 새로운 국민과의 소통 방법이라고 볼 여지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대로도 괜찮다 이렇게 보십니까?
물론 그런 비판은 두 분이 정전을 하셔야 되겠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청와대 거기 구중궁궐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어떤 지금 말하는 어떤 공식적인 소통 그것은 딱딱하고 어떤 메마른 접촉이 아닌가. 좀 더 국민들 속으로 파고드는 네. 그런 소통이 이제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기에도 많은 이제 지원도 해주셨고 쓴소리도 해주셨는데요. 예.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제 한 달이 좀 넘었습니다. 예. 지금 한 달간의 평가와 함께 뭔가 당부하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좀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예, 저는 윤 대통령이 통합과 개혁의 대통령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예. 윤 대통령이 지금 통합의 측면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네. 또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 봅니다. 그러나 어떤 개혁의 점에서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자기 모습과 갈등에 대한 그런 이해가 좀 부족하신 것이 아닌가. 아하. 물론 과거처럼 네. 문재인 정부에서처럼 적폐청산을 한다면서 어떤 정치 보복으로 나가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네. 진정으로 국민들의 생활을 보살피는 좀 더 수준을 향상시키는 그런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특히 네. 지금 이 윤 대통령 연금, 노동, 교육 개혁을 말씀했습니다만은 예. 이 사법 개혁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겪고 있는 사법 과정에서 겪고 있는 불편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네. 많이 헝클어져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것을 바로잡아서 네. 이 사법 개혁을 완수해 가지고 어떤 사법 개혁의 핵심은 공정한 재판, 공정한 네. 수사를 국민들이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네. 꼭 이 개혁을 우리가 빨리 수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평 변호사였습니다. 팬클럽 활동에 대한 신평 변호사 말씀도 듣고 했는데요. 네. 여러 가지 논란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기자님 보세요? 맥락을 보면 네. 강신업 변호사가 자가 발전한 건가? 왜냐하면 고문직 수락도 안 하셨다고 했고, 근데 왜 팬클럽에 가서 이 단체 회원 모집을 한 거지? 이런 이제 의문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은 좀 더 취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김 여사의 팬클럽 정치에 대해서는 정치권 내부에 찬반 양론이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예. 강신업 변호사가 지난 주말 건희사랑에 무슨 글을 올렸냐면 김 여사의 적극적인 활동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여사의 활동이 국민과 국가에게 도움이 되는 건 지구가 도는 것만큼 확실하다. 예. 그리고 왜 내조만 해야 되냐. 예.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보수 패널들 이제 텔레비전에 출연하는 보수 패널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내조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어디까지가 내조고 어디까지가 외조냐. 이런 논란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21세기에 왜 영부인이 내조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네. 내조는 김 여사 스스로 국민께 약속한 거다. 왜냐하면 스스로 국민께 그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고 그 의혹이 깨끗하게 씻겨지지 않는다면 그냥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조하는 네. 그런 조용한 내조만 하겠다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랬죠. 이것을 바꾸려면 본인 스스로 왜 그렇게 하는가에 대한 거기에 상응하는 상당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설명 없이 네. 이렇게 공개 행보를 아주 광폭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또 다른 정치의 신호탄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김민하 평론가는 김건희 여사의 이러한 내조 일지, 정치 활동 일지 또는 팬클럽과 관련된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영부인 또는 이제 어떤 지도자의 배우자, 네. 국가원수의 배우자는 선출된 권력이 아닌데 네. 뭔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늘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의 논란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장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전까지 어떤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영부인으로서 역할 최소화한다라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방식이라는 건 일종의 살라미 전술 가깝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씩 보여주는 걸 국민들에게 네. 국민들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사적인 어떤 맥락에서 뭘 사러 간다든지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것을 점점점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정상적인 영부인의 활동 나아가서는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가 훨씬 더 큰 어떤 활동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아하. 그 수준까지 갈 거거든요. 이렇게 네. 가면은.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장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의 납득할 만한 설명과 설득이 예.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팬클럽 활동 자체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 지금 뭐 이 앞서 강신업 변호사가 내가 뭐 코 묻은 돈이나 탐낼 사람으로 보이냐라고 뭐 썼다고 하는데 예. 유창선 평론가가 이 돈을 뭐 돈 문제 거론하지 거론하지 않았거든요. 않았다. 네, 네. 거론도 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누구나 우려한다는 거예요. 이게 돈을 걷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로 있다.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팬클럽 활동이라는 거는 그 투명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뭔가 대안을 얘기하면서 뭐 화를 내도 내야 되는 것인데 밑도 끝도 없이 뭐 이렇게 화를 내면 이제 누구도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추가로 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런 방식으로 팬클럽 활동이 되면은 지금 매관 매직 척결 국민연대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매관 매직을 누군가 했다는 게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누가 한 것이고 그리고 올해 어떤 6월에 생겼던데.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은 매관 매직을 한 결과로 뭔가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척결하려면 있어야 그렇죠. 척결하죠. 그 예. 이제부터 그 사람을 찾아낼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찾아낸 사람에 대해서는 팬클럽이 뭐 이 문자 폭탄 보내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에 대해서 물러나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겠죠. 이게 또 하나의 권력 내에 분파 투쟁처럼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아하. 그렇게 안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저는 상당히 또 궁금하고 해서 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네. 굳이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우려에 대한 뭐 답이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장윤선 기자님 뭐 짧게 그 김건희 여사가 왜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 본인이 말씀하셨는지 각종 의혹들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그 그렇습니다. 의혹들 조금 짧게 정리를 해 주시죠.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있고요. 그다음에 예. 허위 학력 경력 문제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친의 잔고 증명서 위조 공모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실 잘 수사가 안 됐어요. 그리고 서면 조사 정도 한 걸로 알려주고 한 번도 소환 조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동훈 장관에게 계속 물었지만 한동훈 장관은 그냥 수사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런 정도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 안에서는 이거 이미 무혐의로 종결 처분하고 타이밍만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정치권 안에서는 이미 돌고 있고요. 네.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김 여사가 계속 이렇게 광폭 행보를 하느냐. 이것은 아마도 지금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지지율이 많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정체오거나 혹은 떨어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김 여사를 통해서 뭔가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정치적 노림수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효과가 있었는데 뒤로 갈수록 그리고 지금 뭐 특히 교통 문제, 뭐 빵 문제, 빵 사 먹는 거 뭐 등등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오히려 비호감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좋은 행보는 아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김민하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김 여사가 욕심이 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스타일도 보면 이제 제키 스타일로 하면서 패션의 아이콘, 문화의 아이콘 뭐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제클린 얘기도 케네디 나오고 말씀이시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김 여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광폭 정치를 하려고 할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국민들 속에서 정말 그것이 자연스럽고 편안한 방법으로 다가올지 그렇지 않고 굉장히 부담스럽고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비판이 오히려 거세질지 이것은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켜봐야겠네요. 예, 다음으로 김민하 평론가가 가져오신 오늘의 이슈는 무엇입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97그룹 세대교체로 나오는데 97그룹 세대교체 맞는가? 네. 97그룹이요. 새로운 또 네. 명칭이 등장했네요. 네, 97그룹이 좀 97년생인가 했는데 네. 90년대 학번, 70년대생들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하. 네, 표창원 교수님은 해당이 안 되죠, 여기에. 예, 저는 뭐 58. 조금 벗어납니다. 조금. 네. 저는 아주 뒤에 있는 사람이어서. 네. 민주당에서 어쨌든 세대 교체론 구체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거네요. 지난 10일에 이광재 전 의원이 언론 인터뷰 통해서 이재명, 전해철, 홍영표 등의 지금 언급되는 당권자들 불출마하고 네.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에 더해서 김혜영 전 의원, 전재수 의원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게 어디로 가는 거냐? 우리가 광고를 좀 들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이제 슬슬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는 광고 듣고 돌아와서 다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과장의 3인칭 시사 시점 김민하 시사평론가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민주당 세대교체론 이야기하다가 광고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 주시죠. 김민하 평론가님. 지금 말씀드린 게 2강 2박에 플러스 알파의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강 2박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의원들 언론이 이렇게 부른 언론이 있더라고요. 네. 플러스 알파라고 말씀드린 건 이제 부산을 기반으로 한 김하영 전 의원하고 아하. 전재수 의원 이 사람들이 새로운 97그룹으로서의 당권 주자들이다
이런 얘기인데 네. 딱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당권 주자다운 어떤 느낌이 딱 드나요, 이게? 글쎄요. 뭐 다 그만한 자격들은 다 있으시죠. 그렇죠. 예. 이렇게 표창원 라고 교수님처럼 이렇게 너무 네. 네, 좋게 설명을. 네,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네. 보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이재명, 전해철, 홍영표 의원들 이 예. 당권주자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새로운 세대이기도 하고 그동안의 정치 이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네. 그리고 박영진 의원, 박주민 의원들 뭐 당내 선거에 많이 나가기도 했습니다만 그렇죠. 그때마다 뭐 소장파라든지 뭐 이런 타이틀로 나갔던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이 원래 당권주자들보다는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포인트는 지난 이 얘기가 97그룹 의원들의 당권 도전설이 처음 나오기 시작한 게 네. 지난 9일 날 재선 의원 간담회에서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97그룹들이 이제 정확하게 뭔가 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네. 근데 그 결론이 사실 또 통합형 집단지도 체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하자. 이 얘기였습니다. 예. 뒤집어 얘기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각각의 이제 사람들이 이 지금 원래 당권자들하고 1대1로 겨룰 만큼의 파괴력이 있는 그런 인사들은 아니기 때문에 아하. 혹시라도 당대표의 선거에 도전했다가 네. 떨어지면 그 다음에 네. 정치적 행보가 좀 복잡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대표가 안 되더라도 네. 지도부에 입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집단지도 체제를 도입을 하면은 이게 네. 좀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라는 맥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민주당은 과거에 당대표 선거에 나갔다가 떨어지는 분은 그냥 떨어지는 거고 최고위원은 별도로 뽑고 그렇죠. 이랬었는데 이걸 바꾸자 이 말씀이죠. 지금 이제 그런 얘기도 한쪽에서는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결국 이 집단 지도 체제가 되면은 뭐 다른 어떤 뭐 부작용도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네. 어쨌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젊은 세대라는 것은 좀 패기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예. 이 집단 지도 체제를 전제하고 이제 당권 도전을 얘기하는 거라면은 좀 패기 있는 모습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여러모로 네. 감상이 좀 복잡합니다. 그러네요. 장윤선 기자님 민주당 내부 사정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소위 이제 재선 그룹 안에 그 97 세대들이 네. 그림을 좀 바꿔보자라는 생각으로 지금 약간 연대 전선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미숙할 수 있고 능력이 좀 부족하고 의구심이 든다. 이런 눈초리로 보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외부에서. 지금 제일 예. 중요한 것은 네. 당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고 당의 이 흐름 바뀌는 흐름이 대세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네. 돌이킬 수 없는 대세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라고 이제 그 재선 그룹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앞서 말씀하신 전해철, 이재명, 홍영표 이 그림은 너무 낡은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새로운 그림으로 바꾸고 그래야 네. 혁신에 대한 새로운 답을 민주당이 찾고 있다라는 국민적 관심을 불러 모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되면 아마도 자리가 없어서 이재명, 전해철 그리고 홍영표 출마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선 네. 의원 그룹들은. 예. 근데 반대로 이쪽 이재명 캠프나 전해철 캠프나 또 이제 홍영표 캠프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민주당 내부가 네. 다종다기한 의견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새로운 전선을 만들기 위해서 질서를 좀 구축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내일도 또 회의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혁신의 컨텐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시대 정신을 다시 논하면서 국민들을 민주당 편으로 모아 세울 것이냐. 네. 근데 그와 관련해서는 아직 좀 정하지 못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갑론을박하고 있다. 이런 현장 분위기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님 조금 전에 이 40대 당대표 당권주자들 거론을 하면서 집단 지도 체제로 가는 쪽으로 얘기가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지금 한쪽에서는 이재명 소위 말하는 이재명계 이쪽에서는 집단 지도 체제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면서요? 그렇죠. 지금의 단일 지도 체제를 유지하자라는 거고. 네. 근데 이런 방식으로 지금 큰 문제가 뭐냐면 젊은 97 그룹들이 이렇게 모처럼 이제 이렇게 발을 내딛는다 할지라도 예.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을 이제 좀 주저앉히려는 흐름 아니냐라는 그런 프레임이 지금 형성이 돼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네. 집단 지도 체제 도입하자는 것도 그 맥락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결국은 앞서 이제 이 97 그룹들이 좀 힘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원래 거론됐던 당권자 3명은 불출마해야 된다라는 이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결국 그것은 이재명 의원 출마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라는 게 있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전해철 의원하고 홍영표 의원이 이재명 의원 불출마하면 우리도 불출마할 수 있다. 이 얘기까지 같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이재명 의원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해석되는 흐름이 있는데 아하. 뒤집어 얘기하면 이것 때문에 오히려 97 그룹들의 이런 뭔가 선의에 기반한 이런
뭐 이 결단이나 이런 것들도 네. 오히려 이제 좀 뭐랄까요 정치적으로 다른 해석의 어떤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세대 교체론이 오히려 정파적으로 해석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장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네. 이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이러한 이 깃발이 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콘텐츠의 내용을 가지고 이 97 그룹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아직까지는 세대 교체론 이상의 것을 꺼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당장 내일이라도 그것을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3인칭 시사 시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